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 비트코인 역사는 반복된다 편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선대 비트코인 투자했던 선배님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은 더 무법지대였고 그만큼 공포적인 하락에 있는 비율도 매우 컸고, 그렇지만 성구안을 가졌고 나름대로 본인의 공부 철학이 있었고, 그 투자도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마지노선이 좀 경계선이 좀 애매하긴 했지만, 약간 도박성도 좀 있기도 했겠지만, 그런 게 두루두루 잘 갖춰졌기 때문에 이번에 성과가 크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왜 이런 걸 준비를 했냐? 여러분들도 견뎌내셔야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았을 때 그만큼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에서 매도를 안 했던 게 천만 다행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단 조건은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 순에서는 그래도 그만한 가치의 어느 정도 보장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게 되면 지난 과거에서 보게 되면 이때 2000 서버 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부터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급등한 시점 대비부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로스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급등이 보여주었고, 그게 379%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크로드 서버 압수로 인해서 엄청난 급락이 나와주었고, 그게 마이너스 67%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만 5천 비트코인 압수가 되었고, 그 뒤로 이제 반감기 시점이 나와줌으로써, 그리고 독일의 비트코인 거래 합법 판정이 나와주고, 중국의 바이드페이 허용이 나와줌으로써 5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기똥차게 나와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시점에서도 또 다른 조정이 나왔는데, 그때는 비트코인 거래 금지에 따른 중국의 소식과 그 다음으로 마운트콕스가 파산이 나오게 되면서 정말 이 시장 끝나겠다라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소문도 파다했고요. 진짜 끝난 거 아니냐, 진짜 골로 가는 거 아니냐. 그때 분위기는 진짜 골로 가도 이상하지 않았던 분위기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막 갓 태어난 수익성 대비 갓 태어난 두 번의 진폭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이 인민은행이 비트코인을 금지하지 않을 거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그나마 반등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그 위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 하락이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다시 이제 2016년도 14, 15년도가 거의 이제 겨울 시즌이 끝나가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중국의 암호화폐 재개, 그리고 ICO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출시와 테더에 따른 성장 국면이 이 위축기 때 나오면서 이제 거래에 따른 다변화, 결제가 가능하게 되면서 많은 성장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6, 17 부분 때부터는 이제 브렉시트와 브라질 탄핵과 그리고 ICO 활성화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 외 이더리움 이런 쪽이 이제 대거 많이 등장을 하면서, 알트코인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또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본의 결제 수단으로 또 인정을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보여주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보게 되면 최저가 13년도 때부터 17년도 사이 때까지를 보게 되면 못해도 뭐 3배 이상은 다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17년도 때를 보게 되면 뭐 중국발 규제 이슈, 뭐 기준금리 인상, 이따가 이제 한 방에 갔던 시점은 한국발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박상기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와 버리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일부 폐쇄되고 유동성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힘든 와중에도 또 여러 한 형태가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또 어떤 형태라고 볼 수가 있냐면 이때도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거래소 코인이 나오면서 또 급부상하는 그런 액션도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반등이 일부 나와주기도 했지만 선물이 눌려주는 힘과 악재가 계속 연달아 나와줌이 시장이 견뎌내지 못했다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도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19에서 20년도 때 디파이가 서서히 빛을 발하다가 조금 올라왔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최악의 시즌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생각보다 3차 반감기가 나오는 시점으로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나락을 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고 저는 표현하는 새끼들이 있으면 한 대씩 때려주고 싶어요. 전혀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오로지 달러 인덱스만 잘 버텨주었고 나머지는 다 사요나라 골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통화도 보게 되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보시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디파이 부분에 뭐 연간 수익률 부분도 한때 인기가 엄청나게 좋았는 이때 아작이 나면서 연쇄 청산이 되고 도산이 되는 부분도 꽤 많이 생겼다더라 라는 점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뭐 유닛 수합, 스시 수합 이런 수합이 있는 애들이 그래도 이런 쪽에서 잘 성장을 해주고 계속 사문군들이 계속 등장을 해주면서 다시 암호화폐 쪽이 좀 월등하게 다시 회복기를 보여주고, 그게 이제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각 나라마다 해당에 있는 금리를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돌아가면서 또 해당에 있는 또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다이렉트로 돈을 실업급여를 꽂아주는 형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 타고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결과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58조 원이라는 큰 목돈이 미국 쪽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서 은퇴자들도 꽤 많이 나와 주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2021년도 때 넘어가면서 NFT가 또 화력을 미친 듯이 또 주면서 또 P2E까지 또 그쪽으로 또 가게 되면서 또 예술품 쪽으로 또 가게 되면서 이게 이제 미친 듯이 성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화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누군가한테는 생계로, 게임으로 인한 생계, 뭐 태국이나 필리핀 쪽은 이제 코로나로 이제 돈벌이가 안 되고 관광에 미치는 영향도가 컸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셨던 분들과, 또는 반대로 이거를 역으로 또 투자로 해가지고 수익성을 또 가져가셨던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때 또 버블이 가장 컸던 시점을 보게 되면 뭐 NFT, 오픈시도 뭐 몸값 16조 원인데 지금은 뭐 16조 원도 안 되죠. 뭐 어떤 걸 올려놔더라도 뭐 가격 대비가 거의 뭐 기본 10만 원 대비가 넘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2.0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관련된 이더리움 기반 플랫폼들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이더리움 2.0에 따른 기대감과 스테이킹 쪽도 뭐 잘 됐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쪽에서 이제 또 차기 라이벌이 되는 뭐 솔라나 뭐 여러 뭐 폴리곤 뭐 등등 아발란체 등등이 나오게 되면서 또 주목을 받게 되면서 또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는 또 이제 플래시론이라는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또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러면서 2022년도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22년도 때는 이제 러시아와 또 이런 영향성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또 골치 아픈 에너지에 따른 공급으로 인해서 또 채굴회사에 따른 곤욕이 또 치러지고, 또 중국에서 그런 석탄의 수급이 호주랑 싸움이 대판 일어나면서 지금은 뭐 짝짝꿍해서 이제 합의를 좀 봤는데, 그런 점으로 보았을 때도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다른 일시적인 해시의
부분을 미국한테 넘겨줌으로써 미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게 VPN을 돌려서 다시 시장 점유율 2위권으로 올라가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이뤄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따른 이런 문제적 요건이 앞으로 이제 미치는 테이퍼링 에 따른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 조정과 상승인데, 과연 코인은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게 될까요?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미국과 유럽 기관의 투자의 36%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나스닥과 해당이 있는 암호화폐가 요새 비슷한 국면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과, 반면에 올라갈 때 왜 같이 올라가지 못했던 것은 주식에 있는 테마와 코인의 생태계 테마는 다르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와서 보게 되면 루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 진행 과정이 이렇게 흘러왔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고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상당히 긴데 너무 길게 찍으면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적당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때 등락폭은 82.58%, 비트코인이 이때는 이 모양 이 꼴이었습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이 고비가 넘어가는 시점이 나와 주었고, 그쵸? 2014년도 때를 보게 되면 또 많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상승 대비 부분을 또 보게 되면은 얼마나 상승을 했냐, 875%를 해주기도 했었고, 이때 당시 기준에서도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상승 시점으로 본다라고 해도 거의 2000%가 넘어가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충 찍어서 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한 털 한 털씩 보는 것도 좀 너무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왔던 과거를 보는 거니까. 그리고 하락폭은 어느 정도였냐, 최고점 대비 최하 대비를 본다라고 해도 지난 암흑기 시즌, 이때는 진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진짜 공포의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70% 정도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계속 암흑기를 보여주다가 이제 최하 15년도 때 다시 최저점에 갱신을 했는데요. 최고점에 최저점 갱신을 해보면 거의 87% 정도 떨어졌다라는 것과, 다시 16년도 때 들어오면서 엄청난 성장 동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때도 16년도 때에서 17년도 때와 같이 맞물려서 보게 되면, 맞물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때부터 유턴을 했는데, 이때부터 얼마나 성장을 했냐, 똑같이 2000% 넘게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암흑기가 오게 되죠. 암흑기가 와서 암흑기 시점도 보게 되면 거의 최저점 때가 18년도 11월 달 정도인데, 이때도 거의 84% 조정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민그적 거리다가 이제 다시 최고점을 한때 찍었던 때가 있었으니, 이제 이때 팬데믹 시점이 최저점이 되겠고, 2020년도 3월달, 그리고 2021년도 4월달이 최고점인데 1600%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조정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의 현재 진행형을 보게 되면 최고점 대비 찍어 놓으면 최저점 대비 63% 조정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야 좀 더 떨어질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기존 대비보다 들고 있는 자들이 되게 많이 생겼고, 그 들고 있는 자들이 팔 생각이 거의 없다라는 사람들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갑의 이동과 코인의 개수가 쪼개기와 지갑 쪼개기, 코인 쪼개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적 대비보다는 좀 하락률 추이가 점차적으로 13년도, 14년도, 18년도를 진행하면서 계속 하락폭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점이 어디가 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현재 진행 중이겠지만, 그런 점을 잘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간 추이를 또 본다라고 해도 언제 반등했니?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반등의 추이 기간을 보게 되면 대략 최저점 대비 기반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점 대비가 13년도 7월이었어요. 그러면 지난 하락기 추이, 최고점 하락기 추이를 보게 되면 거의 13년도 4월에서 13년도 7월이었으니까 4개월 장 정도 종료 5분 전입니다.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뒤에 7월부터 어떻게 보면 13년도 12월 달이니까는 무려 5개월 만에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니까 계산하기 편하죠. 한동안 1년하고 몇 개월 만이냐? 1년 넘어가고 그 다음에 2년이 넘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1년 10개월 만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에 엄청난 성장이 또 나와 주었고, 그 다음에 또 하락기를 보게 되면은 이것도 똑같이 17년도 12월 달에 하락이 나와서 조정이 언제 끝났냐면 정확하게 2020년도 3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는 18, 19, 20, 2년하고 최장 기간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있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 양적 긴축 기간이 얼마만큼 길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게임 회사들 또는 플랫폼 회사들, 메타버스 쪽을 얼마나 빠르게 이제 위축되어져 있는 사업 환경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그 기간이 언제 정도가 나올 것인지를 좀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조정기 패턴이 진행이 됐다라는 건 이쯤으로 볼 거냐 이쯤으로 볼 거냐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저는 이쯤으로 본다라고 해도 4월달, 그럼 벌써 지난 1년이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연 지금이 저점인지 아닌지는 이번 하반기 부분을 잘 견뎌낸 것이냐에 관련되어서 아마 결과물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강력한 부분은 아무래도 9월달 부분에 이제 큐티 장 물량이 종료 3분 워낙 전입니다. 크기 때문에 그걸 얼만큼 잘 견뎌낼 줄 것이냐에도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달 13년도 대비해서 지금 대비를 보게 되면 가장 안 좋았던 달이 이달이었습니다. 예, 역대급이죠. 역대급. 네, 역대급 두 번 빼놓고 올라갔던 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마의 9월 달을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냐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투자 부분에 있었을 때 항상 등락폭이 커야 여러분들한테 많은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주식보다 회전율이 더 빠르거든요, 코인이. 근데 이렇게 차트로만 보면 이게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 삼성전자 대표 주식이죠. 올라가긴 하는데 본인의 이런 건 노후 자금의 투자 성향 스타일에 맞는 거예요. 근데 기간을 한번 보세요. 이거 코인 올라가는 형태로 본다고 하면 1, 2년 안에 보다 수익률이 훨씬 몇 배가 큽니다. 근데 지금 이건 몇 년을 기다려야 되죠? 보게 되면 1년마다에 따른 수익률이 너무 적습니다. 예, 단순하게 본다고 해도 만약에 대세 상승기 때가 왔다고 칩시다. 14년도 때 찍고 최저점 대비 올라간다고 해도 기껏 장 해봐야 종료 1분 전입니다. 17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하락기 국면 18년도 지나고 나서부터 올라간다고 해도 요때는 장이 좋아서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구간대비를 또 본다고 하면 민그적 거리는 기간대도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민그적 거렸던 구간대를 보게 되면 거의 이 정도 구간인데, 이때가 2002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대비가 거의 박스권에 갇혔거든요. 그러면 이때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욱더 수익성 내기 효율적으로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면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의 뭐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거의 없겠지만 다 제 구독자가 거의 형 누나분이시겠지만, 급할수록
마음을 다시 다잡고, 정규장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목표 수익 명확하게 잡고, 그리고 진지하게, 투자는 진지하게 하고. 왜 진지한지 아시죠? 그 직업에 따른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쪽에 관련되어져 있는 직업군들이 그냥 대충대충 이런 쪽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진지하고 되게 그만큼 프로페셔널이 높은데 내가 대충대충 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면 매사에 진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정적이어야 되고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 이틀 동안 제가 빼놓았던 내용들도 꽤 많지만 그래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점으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